에사비가 식전에 먹으면 혈당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에사비만 먹으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과 같이 먹어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같이 먹으면서 혈당을 재봤습니다. 혈당 실험을 해본 음식은 녹두의 크리스프 크래커 한 봉지였고요. 당류는 4g 들어있는 크래커입니다. 이게 그냥 먹을 때는 혈당을 30 정도 올리던 음식이거든요. 에사비는 20cc 정도를 300cc 물에 섞어서 마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빨대로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걸 몰라서 꿀떡꿀떡 마시면서 혈당을 측정해 봤습니다. 식후 40분에 혈당을 30 정도 올리던 이 크래커를 에사비랑 같이 먹으니까 60분 정도에 15 정도만 올리더라고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올렸던 건데요. 두 개를 같이 먹었는데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실험 결과들을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기 20분 전쯤 먹으면서 효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같이 먹었는데도 혈당을 방어할 수는 있었는데요. 다만 제가 선택한 크래커 자체가 급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죠. 에사비가 혈당을 막아주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애플사이다 비네거에 아세트산이라는 식초의 산 성분이 작용을 하는 건데요. 아세트산이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에사비와 음식을 먹으면 위 배출을 느리게 해서 흡수를 더디게 하고 인슐린 기능도 도와주니까 고혈당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겠죠. 에사비를 꾸준히 먹었더니 공복 혈당이 낮아지더라는 연구 결과는 있었는데요. 2021년, 2025년 발표된 에사비와 관련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당뇨가 있는 일반 환자들에게서는 공복 혈당을 21 정도, 그냥 일반 성인에서는 공복 혈당을 8 정도를 낮춰줬다고 합니다. 두 연구 모두 8주 이상 10cc 이상 정도를 복용한 것으로 나오고 먹은 시점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았는데요. 종합해보면 하루 10에서 15cc 정도를 물 200cc 정도에 희석해서 식전 혹은 식사 중에 먹으면서 8주 정도를 먹었을 때 공복 혈당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에사비만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려가지고 사두고 있었지만 공복에 먹지는 못했었고 식사와 함께 조금씩 10cc 정도만 희석해서 마셨는데요. 이번에는 실험을 한다고 한 20cc 정도 평상시보다 좀 많은 양을 마셨는데 크래커랑 같이 먹어도 속이 약간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복용 시점과 양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구 결과들은 최소 10cc는 먹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혈당에는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에사비를 먹는 것 자체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근거는 아직 분명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에사비만 열심히 마신다고 살이 빠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에사비를 살 빼는데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강한 식단에 일부러 에사비를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혈당 스파이크 식단 전에 약간 치트키처럼 필요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침에는 계란이나 올리브오일 이런 것들로 건강하게 먹는데 점심에는 이제 직원들과 같이 먹어야 해서 부대찌개나 칼국수 이런 거를 먹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에사비를 마시고 먹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것이고 인슐린 스파이크도 막아주니까 먹은 게 지방으로 바로 쌓이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야금야금 생기는 거를 막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오후에 밥 먹고 졸려서 꼭 식후에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녁에 푹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까지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사비는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에사비는 사과즙을 효모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알코올 발효를 시켜서 사과주, 애플 사이다를 만들고요. 그 다음 이 애플 사이다를 초산균을 이용해서 초산 발효 시켜서 만듭니다. 전통 자연 발효를 시킨 제품은 느리게 되지만 풍미와 자연 침전물이 형성되는데 그런 제품은 라벨에 Raw, Unfiltered with the Mother 이게 적혀 있다고 해요. Raw는 고온으로 살균하지 않고 언필터는 필터로 걸러지지 않아서 자연 침전물이 남아있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 자연 침전물이 마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마더는 효모, 유익균, 효소, 박테리아가 같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과당, 감미료, 과즙, 향료 이런 건 없어야 되겠죠.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이 5% 이상이어야 하고요. 저처럼 유기농을 선택하면 농약 잔류 걱정이 적어서 더 좋겠죠.
주의하실 점은 원재료명에 주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자연 발효를 거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든 식초일 수 있어서 이런 제품은 우리가 물에 타먹는 용도로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캡슐이나 젤리는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캡슐형 제제는 그냥 액상으로 마시는 것보다 흡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혈당 조절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이 액체의 향 때문에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 하실 때 시도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에사비 캡슐로 인한 식도 궤양 케이스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흔한 부작용은 아니겠지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사비의 산 성분이 치아의 범랑지를 손상시킬 수 있어서 빨대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마시고 밥 먹었더니 이가 좀 시큰거리는 경험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사비는 어떤 분들은 먹으면 안 될까요? 이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위산이 과다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겠죠. 역류성 식도염이거나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한 산염기 불균형의 위험이 있는 신장질환 환자나 저칼륨 혈증이 있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이뇨제, 디옥시처럼 특정 약물과는 이 에사비의 흡수 간섭이 있어서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복용하는 약물이 많으신 분이라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질환은 없지만 먹어봤는데 목이 너무 따끔거리거나 속이 쓰리거나 이러면은 자주 먹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후기를 찾아보니까 고기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더부룩한 증상에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위산이 저하된 상태에서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다가 산 성분 덕분에 오히려 소화에 도움을 받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평상시에 고기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고기를 먹을 때 소량씩 먹어보시면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는 위식도 역류가 있어서 에사비를 못 먹는다. 저처럼 이렇게 먹으면 따끔거려서 계속 먹기 힘들다. 이럴 때 혈당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영양제 중에서는 베르베린이라는 영양제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혹은 제가 혈당 실험에 사용했던 계란이나 그릭 요거트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에사비 혈당 테스트에 사용한 이 크래커를 다른 음식이랑도 같이 먹어봤거든요. 계란이랑 같이 먹을 때는 49분의 16,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을 때는 65분의 23 정도 오르더라고요. 이전 실험이 제가 20분 전에 먹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계란이 그릭 요거트보다 같이 먹을 때는 좀 더 효과가 있는 듯이 나왔는데요. 같이 먹을 때는 직접적으로 위 배출 지연과 서로 소화에 흡수되는 데 경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릭 요거트보다 계란이 더 유리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릭 요거트는 이번에도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리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가당 두유도 같이 먹어봤는데 이거는 45분에 29 정도 올려서 거의 혈당 방어에 효과는 없더라고요. 계란이나 그릭 요거트랑 비교하면 무가당 두유는 액체이고 식물성 불포화 지방이 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 배출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었을 때 혈당을 방어해 주는 게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요. 에사비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8주 정도 복용하면 공복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통 식전에 10에서 15cc 정도를 물 200cc 이상에 희석해서 먹도록 하고 치아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빨대로 마시는 게 권고된다고 합니다. 꾸준히 먹는다고 체중이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을 먹을 때는 굳이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위식도 역류나 먹고 속이 쓰리다면 무리해서 먹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서 혈당을 막는 다른 대체제를 찾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사비를 먹을 때마다 좀 목이 따끔거려서 루틴하게 먹지 못하고요. 베르베린, 그릭 요거트, 계란을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만의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을 찾아서 더 건강해지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능학을 공부하는 신경과 의사로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계속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